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네. 그 앞에 그 마이스토리 해주신 박성환 사장님 스토리 들으면서 또 예전에 저의 유학 시절 때가 좀 생각이 났었네요. 네,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진 않았지만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저의 또 이 스피치가 조금이라 스피치는 아니지만, 네, 저의 이 미니 세미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잠시만요. 옆에 화면을 좀 조정을 해놓느라고. 네. 저는 오늘, 네, Dare to Dream with New Skin이라고, 네, 뉴 스킨으로 꿈을 찾다라는 주제로, 저의, 강의를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우선은 또 이렇게 미라클 트리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김내진아 사장님께서 직접 또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아직 저도 뭐 성공자도 아니고 이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성장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의 지금까지 제가 뉴스킨을 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쉐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하게 제 스토리 함께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9년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저는 41살이고요.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에 접어들었고 8개월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셨어서 그래도 남들 부럽지 않게 좀 풍요로운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좀 보냈었고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를 다녔고, 그냥 일반 사립학교도 아니었고,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상류층에 있는 친구들이 오게 되는 이제 보딩스쿨이라고, 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저는 유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가 찍어줬던 사진의 모습이고, 저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미국 커네리컷이라는 주에 있는, 네, 서스베리 스쿨이라는 그 남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전 고등학교 생활을 좀 지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만 평에 가까운 이 녹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이 위치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캠퍼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레드브릭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캠퍼스 안에서 저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산이랑 풀밖에 없고, 맥도날드를 한번 나가려면 차를 타고 20분 이상을 나가야 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였고요. 어, 그 제가 원해서 유학을 갔지만 사실 한국에서 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네, 뭐 사고를 치고 다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취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뛰어놀고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데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냈던 아이였고,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을 유학을 갈 수가 있었고, 이곳에서 한국에 있었던 제 친구들보다 물론 저도 공부를 가서 열심히 했으면 하지만 공부보다도 이렇게 넓은 땅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라는 것들을 하면서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운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또 팀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국 애들과 이런 소통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배울 수가 있었고, 이때 제가 좀 경험했던 것 중에 조금 저한테는 쇼킹이었던 게 뭐였냐면, 미국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은 9월 학기입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겪기 위해서 미리 이제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제 룸메이트가 미국 미주랑 중부 지역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 짐만 가득 싣고 저 혼자 왔지만, 이제 이 친구는 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검은색 캐딜락 차를 쫙 타고 그 에스칼레이드라는 큰 그 SUV를 타고, 아버지 백인 친구였거든요. 이제 같이 옵니다. 그리고 짐을 탁 차에서 내려서 기숙사 방에다 짐을 다 부모님이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되게 앤틱한 호텔에서 한 3주 정도 묵어 가시면서 제 룸메이트가 학교에서 적응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고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늘 시간이 없으셨어요. 사업을 크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돈은 많으셨지만 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1년에 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계셨고 주말에도 회사를 나가서 항상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는 어릴 적부터 봤었는데 이 친구는 왜 부모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3주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빼서 그것도 학교 근처에 있는 아주 비싼 호텔에 묵어 가면서 내 룸메이트가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나도 유학이라는 거를 왔으니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친구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성공한 모습의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해서 아이가 생기고 자식이라는 게 생길 텐데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졸업을 하고 이제 제가 원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종합예술대에 저는 실내 건축이라는 걸 전공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박성환 사장님이랑 굉장히 마이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왔고요. 이때 저희의 큰 변화가 좀 있어요. 아버지께서 한 30년 가까이 25년 가까이 하셨던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았었고 아버지 사업도 이제 결국엔 비전이 없었던 제조 쪽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고 사업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전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집이 이제 또 가세가 기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끼게 돼요. 군대를 갔다가 원래 대학원을 갔어야 됐는데 대학원을 못 가게 됐죠. 미국으로 원래 다시 건축 공부를 하러 대학원을 갔어야 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분야를 살려서 제가 원하는 외국계 디자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일을 하셨는데 전 그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분야에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힘드셨지만 뭔가 내 스스로가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세상 중심에서 서야 되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내 미래가 굉장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 회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입사를 비슷하게 했던 동기들,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외국계 굵직굵직한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면서 14년 동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쭉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업계 최연소 이사라는 타이틀을 또 달게 됐었고 굉장히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이런 좀 고민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직급은 높아지고 연봉은 높아지는데 또 결혼이라는 거에서 와이프도 만났는데 와이프도 또 삼성 또 대기업이라는 데서 삼성에서 또 제일모직에서 최연소 과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었고 둘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늘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해외여행을 나갔고 저희 둘이 하고 싶은 것들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삶의 질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늘 회사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고 와이프도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 또한 또 제가 직급이 빨리빨리 막 팀장 직급을 빨리 달다 보니까 회사가 만들어준 환경 안에 저의 삶이 맞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미국 생활에서 느꼈었던 그런 뭔가 자유롭고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일은 또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헛헛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성인 아토피라는 질병을 갖게 돼요. 굉장히 건강했었고 피부도 좋았는데
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 제 피부에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 IBM이라는 기업을 다닐 때인데 1년 내내 저한테 채식으로만 도시락을 싸주게 돼요. 아토피를 고치려고 사실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책을 하나 보게 됩니다. 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01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이 됐는데 이때 제가 딱 고민이 많을 때였는데 책을 읽때 이 내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밑단 말단 직원에서 CEO가 되기까지 평균 40년이 걸린답니다. 네. 평균 40년이 걸리고 죄송합니다. 네. 평균 40년이 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부자 되기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고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 나올 수 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이 73세 치매노인이 돼서 냄새난 침대에 누워있을 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too late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당시 제가 직장생활 10년 차였고 IBM에서 차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있었는데 제 나름의 계획은 이렇게 내가 외국계 기업에 좋은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이런 속도로 내가 승진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 나이 한 55살 정도 되면 자그마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니까 평균 4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평균. 그러면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리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뭔가 제가 원했던 그런 풍요로운 삶, 자유로운 삶들을 늘 감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름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현실에 딱 처해져 있을 때 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36세 제 상황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선배들의 끝점을 또 봤는데 직장으로서는 굉장히 뭐 명함에 힘도 들어가 있고 직급도 높고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회사 쫓기는 삶, 회사가 만들어준 그 모든 것들에 본인들의 삶을 맞추는 모습들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회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네, 어릴 적 내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봤었던 내 순수한 그 눈으로 봤었던 내가 정말 꿈꿨던 게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상 하나 한번 보실게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고 그냥 공무원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 꿈이요? 삼성맨? 영화사에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고 싶습니다. LG 플러스에 취업하는 게 제 현재 꿈입니다. 꿈이요? 저 건설업 쪽에서 종사하는 저는 검사가 꿈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특별한 꿈은 없어요. 일단 그냥 대기업 들어가는 거. 꿈? 형 꿈 있어? 꿈이 있어.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안전한 직장 얻어서 안전하게 사는 게 보통 우리네들 꿈 아니겠어? 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그 한국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 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만 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그냥 보여지는 그런 회사, 직급, 그냥 CEO? 내가 그럼 왜 CEO가 되고 싶은지, 내가 왜 성공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그 앞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우연치 않게 제가 알게 된 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동생으로부터 뉴스킨을 전달받아요. 전 사업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었고요. 아토피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품을 체험을 받으면서 그날
백삼호 강의장에서 토요일이었습니다. 2015년도 4월 말이었어요. 마지막 주였는데 그날 경제학 박사님이 하시는 마지막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같이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맨 앞자리에서. 근데 그 박사님이 여기 계신 이영건 박사님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죠. 박사님께서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마지막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 제가 운 좋게 이 세미나를 들은 거예요. 이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뭐 비전에 대한 그 내용도 있었지만 이때 저한테 하나 들렸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에 대한 책 내용이었는데 이 책을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을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다 보니 졸업 작품을 4학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업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졸업 전시에 제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4학년을 조금 제가 작품에 좀 집중을 하려고 3학년 여름 학기 때 썸머 스쿨로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가장 빨리 높은 학점을 쉽게 딸 수 있는 수업을 택했는데 그 수업이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읽고 스토리텔링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저는 그때 그냥 쉽게 넘겨가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책에서 그때 봤었던 주요 내용, 내가 물덩이를 가지고 물을 날라서 시간당 돈을 받고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물이 있는 곳부터 도시까지 파이프를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얻을 건지 이 내용이 얼핏 기억이 났었는데 그 말씀을 이 박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름이 돋았고 내가 대학교 때 봤었던 이 책 내용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슷한 내용이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었고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에요. 다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저희 아버지한테 92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물로 받아요. 그때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책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한 그 시기에 이 책을 제가 읽었었고요. 다들 아시는 이 경제사분면을 보고 제 현실이 명확하게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하게 직장인이었고 전문 직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의 온 비즈니스, 저만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가가 아니고 저는 자영업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제 시간당 페이를 높여서 제 몸값을 높여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오른쪽으로 갈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혹시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나는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사업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갈 수가 없겠다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업가, 투자가들은 진짜 유학생활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진짜 대기업의 2세, 3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한테 건물 한 채씩 물려받은 친구들,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그 사업을 물려받은 제 친구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저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었고 이 왼쪽에서 난 진짜 철저하게 이 95%의 사람이고 5%의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업을 내가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103호에서 오늘 또 김내진아 사장님 세미나도 제가 몇 번 들었었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들었던 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뉴스킨이 좋은지 이런 내용보다는 이분들이 살고 계신 삶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착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던 그 삶이 결국에는 현실로서는 다가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었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 봤던 그런 상류층들의 풍요로운 삶이 결국에는 그들 또한 저와 같은 어떤 선택이라는 걸 했을 텐데 그 선택이 제가 택했던 제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택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들은 뭔가 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택했기 때문에 그 3주라는 시간 동안 학교 근처에 있는 럭셔리한 호텔에서 묵어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뉴스킨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원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네. 이론적으로는 굉장하지만 그럼 어떻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뉴스킨 비즈니스를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단순히 하면 된다라는 게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 그럼 모두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지금까지 집중을 하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수단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었나? 결국 이런 거예요. 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나는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나? 난 사업가가 되고 싶을까?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냥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성공을 한 사람들은 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나에 이 가치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들의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그 부분을 제가 그래도 좀 빨리 터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단순히 그냥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의 지사장이 되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였나? 아니면 내 업계에서 신무한이라는 이름 석자, 실내 건축 업계에서 신무한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였나?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원했던 거는 풍요롭게 살기였어요. 풍요롭게 살기. 그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늘 어릴 적부터 해외 생활을 하면서 나름 꿈꿔왔었는데 그 꿈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루하루 치여가면서 일하고 있었던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꿈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거였죠. 그러면서 그래 신무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인공처럼 살아야지. 누구처럼 그냥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들이 주는 돈 받아가면서 그들이 만들어준 환경에 나를 맞춰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 트레이닝 다 하셨을 겁니다. 네,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적으로, 신체 건강, 지식 교육, 정신 윤리, 사회 문화, 이 삶의 6대 요소가 진짜 골고루 밸런스 맞는 삶. 이 원이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나름 꿈꿔왔었는데 그냥 저는 직업과 경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가 다 무너졌던 거였죠. 근데 이 6가지가 정말 밸런스 있게끔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럼 나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그 답이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선택했던 도구.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전공했던 분야에 일을 시작했었던 내가 택했던 그 도구가 그럼 나한테 맞는 도구였나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도구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만 돌아보고 있었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다 직장인이었고 전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은 있었지만 이 부자 친구들의 삶을 저는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밥 먹고 노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실제적인 삶을 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몸담고 있는 직종, 회사에서는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직원들, 팀장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나의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80대 20이라는 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로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삶에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결국엔 그 사람들 또한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지 꿈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삶의 비율 또한 이 80대 20으로 나눠진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나의 하루 일과 중에 이 시간을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물론 본업이 있었지만 이 본업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가 뉴스킨을 택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이 가난한 마인드, 부자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14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업계에 제 이름 석자를 알려가면서 제 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맞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안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저 또한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 그 80%의 사람들과 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 또한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회사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회사와 바깥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늘 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긍정적인 모습인가, 부정적인 모습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그래도 저는 제가 진두지휘하고 제가 좀 진취적으로 일을 했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그랬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도 좀 빨리 진급을 할 수 있었고 인정을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뭔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 긍정적인 반응들보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왼쪽 분면, 네,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포진되는 그 분면이 결국에는 80%의 사람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늘 저는 부정적인 환경과 같이 함께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노예와 리더의 차이인데 네, 이 80%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만들어준 환경, 회사가 주는 월급에 맞춰서 본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시간당 페이를 본인들이 책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로부터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노예라는 거죠. 근데 리더는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환경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환경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러면 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리더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결국 오른쪽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맞추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꿈꾸고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네, 당연히 오른쪽이었죠. 꿈꾸고 내가 상상했던 삶, 이런 삶을 살려면 결국에 결단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결단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내가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해야 되겠어, 오늘부터 시작이야라는 게 결단이 아니고 저한테 가장 큰 그런 중요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가족, 저와 제 와이프의 그런 주 수입원이 되었었던 제 직장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업을 이렇게 빨리 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2015년 5월 달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4월 달에 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7월에 대리점이 되었거든요. 네, 7월에 대리점이 되어서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5년이란 시간이 5년이 꽉 찬 사업자인데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전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고 14년 동안 몸을 담았던 그 업계에서도 나름 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80%의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굉장히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의 그런 안에 불씨가 있었지만 그 불씨를 키우려면 결국에는 내가 환경을 옮겼어야 됐는데 그 환경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결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고 제 환경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5일자로 저는 회사를 퇴사를 하게 돼요. 네.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이제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을 했는데 승진을 하고 3개월 있다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제가 살고 싶은 제가 꿈꿔왔던 삶을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한계에 또 부딪혔었고 얼른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을 했다라는 그 수단, 이 뉴스킨이나 비즈니스라는 툴에서 내가 빨리 더 성장을 하고 내 꿈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저 이제 외국계 부동산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전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뿌리고 당당하게 이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쓴 내용 중에 이 내용을 하나 좀 쉐어를 하고 싶어요. 한 분야에서 15년이 가까운 캐리어를 정리하는 순간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해진 환경에 내 자신을 맞추는 삶이 아니고 이 넓은 세상에 나 자신을 더욱더 표출하고 일, 가족, 건강, 배움, 정신, 문화 등 모든 삶의 요소들이 골고루 융화되는 인생의 주인공다운 삶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남들은 야, 너 이제 이사로 승진을 해서 날개를 달았는데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상무, 전무, 진짜 네가 원하던 외국계 기업의 하나의 지사장이 될 수 있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지금 환경 전이를 하지 않고 결단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한테 다가오는 그 내가 꿈꿔왔던 삶은 더욱더 멀리 달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뿌리고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었고 이제 전업한 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책들을 또 읽게 됐는데 그 책들마다 이 성공학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좋은 리더는 사람들이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훌륭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먼저 했던 것 같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꿈은 단순히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감정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서 몸이 떨리는 듯한 내가 막 꿈을 상상을 하고 내가 지금 뉴스킨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심장이 뜨거운 게 아니고 뉴스킨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 가치적인 것들이 이 꿈들이 상상이 됐을 때 그게 막 내 몸을 흥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당신의 자신과 관련된 것 혹은 당신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적 제가 봐왔었던 미국 생활을 하면서 봤던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풍요로운 삶, 그런 것들을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끄집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결국 깨달은 거는 남의 꿈이 아니고 리더로서 뉴스킨의 리더로서 나의 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결국에는 생생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그리고 생각하라 그럼 부자가 되리라 뭐 이런 성공학 책들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뭔가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결국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전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저의 미래를 정말 명확하게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미래 일기라는 것도 써보고 제가 그 위치에 가 있는 제 모습들을 늘 상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여기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종이에 당신의 꿈을 적어라. 그리고 사진과 함께 내가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취 날짜를 적어라. 적지 않은 목표는 단지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바라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업을 하기 전에는 이 버킷리스트를 대충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심도 있게 적어보질 않았는데 전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기 시작을 했었고 이 버킷리스트가 상위 3%의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을 상세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본 것들을 이렇게 또 컴퓨터로도 정리를 해봤는데 10가지씩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에게도 도움이 됐겠지만 분명히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좀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그냥
제가 적었던 것 중에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2년이 됐고 이제 와이프가 있지만 와이프에게 저는 평생 애인 같고 또 기둥 같은 남편이 좀 되고 싶고, 그리고 조민경, 제 와이프 이름 조민경입니다. 그래서 조민경의 영원한 껌딱지가 좀 되고 싶고, 저는 제 딸이 먼저가 아닙니다. 늘 제 와이프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제 딸 이름이 신유하인데 유하의 아빠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또 아들이자 또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또 자랑스러운 사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또 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 있는 20대 30대들에게 또 멘토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아직 저도 꿈을 이룬 사람은 아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상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꿈을 전할 수 있는 강사가 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비전을 전하는 글로벌 사업가. 저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만의 이런 비즈니스가 아닌 글로벌리 제가 전 세계적으로 56개국 그 이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뉴스킨에서 이제 당연히 이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가 단순히 이 커미션만이 아니고 2천만 장자가 됨으로써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전달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뉴스킨 코리아를 대표하는 핵심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보셨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늘 업데이트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게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되고 또 기한을 정해야 되고 또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두 달 전에 썼던 제 미래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제 미래를 상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미래 일기를 썼는데 요걸 한번 좀 읊어봐 드릴게요. 네,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읊음으로써 또 저는 제 성공, 제가 원하는 삶과 가까워진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미래 일기는 2033년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뒤고요. 오늘은 2033년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공기 또한 내 코를 시원하게 만드는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한 오늘이다. 올해는 가을 단풍이 조금 빨리 오는지 운중동 우리 집 정원에 가득한 단풍나무가 지난주 미국에서 복귀하며 사서 들어온 커피의 향과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은 유하가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일어나 다인 언니, 연아 언니, 지우 오빠, 호선이 오빠, 시호 오빠, 그리고 앞집에 살고 있는 실비 사장님의 타루와 함께 뛰어놀고 있다. 벌써 유아가 태어난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부부에게 많은 추억들과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과 함께 눈을 감으며 지난주 미국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 부부가 2천만 장자 인정식을 받았던 모습을 다시 되돌려본다. 이번 행사는 기존과는 달리 뉴스킨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유타 재즈 구장이 아닌 프로보 뉴스킨 본사에서 아주 특별하게 2천만 장자 인정식을 진행했었기에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고 우리 부부에게는 감격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수만 명에 가까운 뉴스키너들이 뉴스킨 본사 앞 정원을 가득 채웠었고 우리 부부가 걸어나갈 본사 건물 내부에서부터 100m에 가까운 동선에 딱 맞는 맞춤형 레드카펫이 준비되어 있었다. 프로보 시내에 서서히 보이는 석양이 본사 건물창으로 보이는데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이 오늘 밤은 우리 부부의 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듯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가 10년간 신뢰하던 마스터 테일러가 직접 재단에서부터 가봉 그리고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로 만들어준 글렌체크 더블스투가 오늘 프로보 날씨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와이프는 크리스탈 비즈로 가득 메워진 드레스에 두툼한 캐시미어 쇼로 우아함을 멋내고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2천만 장자 인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사에서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2,000개가 박힌 롤렉스 시계가 빛나고 있다. 설레이고 흥분되는 이 마음을 추스리고 레드카펫 위로 올라서자 카펫 양쪽에는 본사 임직원들이 서 있었다. 특히 블레이크 론이 스티브 런드는 블랙 턱시도에 보타이를 하고 있었고 샌디 틸로스는 화려한 장식이 달린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반기고 있다. 야외에서는 한스 짐머가 그의 팀과 함께 직접 인정식 음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순간에 우리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동안의 여정과 함께 노력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있다. 드디어 밖에서 한스 짐머의 팀 연주가 시작되었고 옆에 서 있었던 가디언들이 우리 부부에게 걸어나오라는 사인을 미소와 함께 보내고 있다. 본사 내부에서 직접 커스텀으로 제작된 조명이 레드카펫 위에서 걸어나오는 우리 부부를 비추기 시작했고 전 세계 모든 뉴스키너들이 환호와 박수로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다. 본사 임직원들 한 명 한 명과 허그 그리고 악수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창립자 세 분들이 우리 부부와 함께 직접 셀카를 찍으며 너무나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코너를 돌아 야외로 나가는 순간 앞에 우리의 모든 스폰서 사장님들이 보인다. 운동과 요가로 다져진 멋진 몸매로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나의 시스터 임지선 사장님과 젠틀맨 이은상 사장님, 나와 함께 얼마 전에 맞춘 커스텀 수트를 입고 있는 나의 브로 재영 사장님, 그리고 화려한 비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시호와 함께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는 정한 사장님, 그리고 3남매를 모두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혜 사장님, 작은 책으로 레드카펫 안으로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셀카를 찍어주시고 진한 허그를 해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미 2천만 장자 이상이 되신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의 뒤를 이어 우리 부부 또한 그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매번 상상하고 그리고 있었고, 그 순간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는 오늘의 큰 감사함을 느끼며 야외로 걸어나가는 순간 1000명에 가까운 파트너 사장님들과 형제 사장님들이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다. 허걱.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정원에서 뭐해요?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눈을 떴더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정월대보름에 윤혜경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준 나물로 맛있게 오곡밥과 함께 비빔밥을 먹는 날이다. 윤혜경 사장님 또한 백만장자 인정식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손녀들의 집 바로 옆집으로 입주를 하셔서 매일같이 요가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연세가 벌써 8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TR90, TR9 갈바닉 부스트를 애용하셔서 아직도 건강하시고 55 사이즈를 입으시는 모습을 보면 독한 할머니임에 틀림없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달에 준공한 뉴벤저스 카운티에 입주하신 여러 사장님들과 함께 메인 가든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는 날이다.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깨끗해서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다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될 오늘의 감사함을 느낀다. 뉴스킨을 알게 된 지 어느덧 18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이 18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젊은이들과 전 세계 열정 가득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고,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 리더 중에 한 명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 부부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변에 선의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선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접지 않았었고, 그 꿈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요즘이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좀 미래일기를 써봤고요. 네, 이렇게 미래일기를 쓰고 그냥 생각만 하게 되면 그냥 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상상만 하고 끝낸다. 그거는 결국엔 망상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상상했던 나의 그 모습,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행동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것들이 저한테는 큰 희망으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꿈의 크기가 자신에게 얼마를 투자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겠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뉴스킨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뉴스킨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서 뭐가 돼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꿈들을 생생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꿈의 크기는 얼마나 한지, 결국엔 꿈의 크기가 모든 것들을 좌우를 하는데 내 꿈이 이렇게 작은 모습이라고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과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꿈의 크기가 작다 보면 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 꿈이 이렇게 진짜 크고 밝다라고 하면 목적지까지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모든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요즘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미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 why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진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 저에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거는 우선은 기회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왼쪽 분면에서 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 제 왼쪽에서 제 시간과 몸만 써서 남들이 만들어주는 환경에서 그냥 제 삶을 맞춰서 사는 그런 삶에서 살 사람이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른쪽 분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면 이동이 가능했던 거. 그리고 분면이라는 거를 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올바른 어른, 좋은 어른,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성장이라는 거를 좀 할 수 있었던 거.
성장을 또 다 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성장이 죽을 때까지 저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상. 네. 내 꿈이 한정된 거, 리미티드화 된 게 아니고 정말 원대하게 나의 꿈, 내가 원하는 삶들을 상세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이끌어주시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조력자 역할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과 가족을 택하라고 했으면 그전엔 저는 아마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둘을 다 저는 책임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 또 와이프와 정말 같은 방향, 속도를 내면서 저의 진짜 그 멋진 꿈을 같이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서 또 이쁜 딸아이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멋진 아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4가지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가, I want,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있고 원하는 그런 상상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걸 진짜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꿈을 꿀 수 있다라는 상상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내가 이거를 믿고 내가 정말 그걸 원하고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내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돕고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고 무모한 도전이라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은 너무 귀하니까 1시간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1시간이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너무 상투적으로 답변하셔서 너무 실질적으로 상투적이셨대요. 뭔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투적인 게 되게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누군가를 케어하기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을 두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자기 몫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야 되느냐? 네 슬픔이 나요? 네 명예가 나요? 네 자리가 나요? 누가 진짜 나인지를 나한테 물음으로써 나한테 나를 고갈시키는 나를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진짜 나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 있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필요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삶이 아니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 따위 버리셔야 돼요. 지금 미친 듯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거나. 사람이 말이다, 눈은 게으르고 손발은 부지런한 것이다. 근데 진짜 눈으로 보면은 저걸 어떻게 한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해보면은 또 돼요.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온 우주가 도와주지는 않을까? 뭐지? 확신은 안 서는데 꼭 두고 싶은 한숨. 저는 그렇게 꿈을 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네, 커다란 꿈을 갖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또 기울여 보고 또 나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에 또 불을 붙이고 그 무엇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나만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더 나은 그리고 더 높은 내일을 향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목표가 결국에는 내 꿈이 된다라는 거. 네, 그 목표는 성취 기간을 가지는 꿈이 된다라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투잡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절대 그 부분을 좀 느낄 수 없었지만 전업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삶, 제 꿈이 명확해지면서 그 부분들을 또 제가 직접 써보고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붙여보고 했을 때 정말 이 힘이 저한테 주는 이 강력함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쉐어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더 플러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어메이징 선언문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그때 써서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 책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지성도 늘 박지성 보면 체구도 작잖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데 동양인이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사람이 그 필드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뛰를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박지성 또한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체면을 본인한테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결국에 성공했을 때 저는 어떤 모습이고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나 신무하는 긍정의 힘, 열정의 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가득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하고 행복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글로벌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온 멋진 스토리를 써낼 사람이다. 신무하는 해냈다. 네, 저도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 강의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꾸시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